폴란드가 올해 1,6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성장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올해 1,6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투스크 총리는 국방과 친환경 에너지, 정보기술, 교통 인프라와 같은 부문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폴란드 경제 역사상 역대 최고가인 투자 금액에 폴란드 경제 성장률이 4%에 육박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의 경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주목해야 할 뉴스로 폴란드의 대규모 투자 소식을 꼽으셨는데요. 사실 폴란드 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무기 수출국 정도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유럽 내에서는 경제적으로 숨은 강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갖다가 수입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95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현재 환율로 하게 되면 거의 한 14조 원 정도에 달하는 거예요. 네. 이런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동원력이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국내 언론에서도 뭐 왈가왈부가 상당히 많았었죠. 네네. 사실 뭐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어떻게 보게 되면 최빈국이었었어요. 네. 근데 2000년 이후에 폴란드의 그 경제 성장은 눈부십니다. 네. 유럽 대륙에서도 거의 뭐 이 탑 클래스의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일례로 1인당 GDP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근한 24년 동안에 1인당 GDP는 2.5배 늘었습니다. 정확하게 2000년에 7,300달러에서 2024년에 17,600달러까지 불었으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GDP 규모는 5배가 확장됐어요. 2020년에 1,700억 달러에서 2024년에 8,250억 달러까지 했으니까 네. 거의 뭐 한 5배 정도가 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또 일부에서는 분석가들은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2030년 한 중반 정도가 되면은 혹은 2040년 초반이 되면은 유럽의 뭐 전통적인 경제 강국이죠. 영국의 경제 규모를 갖다가 추월할 거다, 폴란드가. 예.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폴란드가 이렇게 상점 몇 개를 이루면서 고도 성장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렇죠. 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일단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2차 대전 이후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폴란드가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는 유럽 대륙의 어떤 정중앙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을 갖다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독일 있고. 네. 독일, 과거에는 오스트리아, 네. 그다음에 소련이 있었죠. 옛날에. 그렇죠. 지금은 러시아에. 그리고 2차 대전이 발발을 했어요. 2차 대전을 발발해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과의 전장, 주요 전쟁터가 폴란드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완전히 황폐가 되면서 사실은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극빈을 넘어서서 거의 뭐 완전한 어떤 나락으로 갔다 이렇게까지 네.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소련의 위성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소련의 위성국이 되면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소련의 위성국 시절에는 사실은 소련으로부터 끊임없는 어떤 수탈로 인해서 빈곤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예. 위성국 시절에 다행인 것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소련은 폴란드의 천연 자원에 집중을 합니다. 네네. 이 폴란드의 천연 자원이 많다라고 그래요. 특히 뭐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광공업, 중공업을 갖다가 발전시킨 거예요. 네. 물론 이건 폴란드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소련을 위해서 한 그렇겠죠. 거겠죠. 네. 그다음에 이런 물자들을 갖다가 소련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네. 철도망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인프라 시설을 갖다 구축을 합니다. 전력망도 구축을 하고. 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1991년도가 되자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을 공식적으로 해체를 하면서 실제로 폴란드는 거기서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네. 폴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다행히 다른 위성국가는 달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인프라 자원들, 그렇죠. 그다음에 광공업 기반, 뭐 이런 중공업의 기반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또 하나의 어떤 폴란드로서는 굉장히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사람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네. 그 독립 당시, 그러니까 위성국에서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된 이후에 그 당시에 재무장관이 누구였냐면은 말제로 비치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말제로 비치 플레이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예. 이런 거겠죠. 경제 부흥계, 경제 개발 계획을 갖다가 세우는데 그 핵심은 뭐였냐면은 시장 경제로의 완전한 전환이에요. 사실 소련에서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다른 위성국들, 중앙아시아라든지 가령 동북권의 다른 나라들은
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전환을 갖다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관습들이 있는 거니까 이걸 쉽게 못 바꾸는 거죠. 근데 폴란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제로비치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가격 통제도 풀고요. 그다음에 은행 설립, 민간은행 설립이라든지 민간 기업들 갖다 장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이라든지 관공업에 주는 보조금도 일체 다 끊어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때부터 폴란드는 한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절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격 통제를 푸니까 그렇죠. 정부가 가격을 억눌렀었는데 가격 통제를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한 600%에 달하고 또 뭐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관공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으니까 실업자들이 막 넘쳐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2년 동안 실업률이 막 오르고 그런데 2년 동안에 시장 경제 체제에 서서히 순응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에 이제 외국 기업들이 이 폴란드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에 폴란드는 굉장한 장점이 있었어요. 유럽 대륙 한가운데 있으니까 네. 유럽을 갖다가 전쟁기지로 삼기 좋잖아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인건비가 굉장히 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년층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10대에서 30대까지의 인구층이 굉장히 두터우니까 일할 수 있는 인구층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세계 유수 기업인 IBM, 모토로라 등이 전부 다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해외 투자.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때부터 본물을 이룬 거고요. 이게 현재까지도 폴란드의 주요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현재도 평균으로 보게 되면 GDP의 한 5% 정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가다가 2004년에 폴란드는 또 한 번 굉장히 큰 도약의 위기를 맞게 되죠. 바로 EU를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EU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EU 가입 당시에는 폴란드가 EU 국가 중에서는 최빈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EU에서 막대한 지원이 쏟아지겠죠. 가령 뭐 개발 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무상으로 받게 되면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EU 시장은 단일 시장이니까 무역이 이때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대부터 지금 24년도까지 네. 이 유럽 대륙에서는 손에 꼽히는 어떤 고도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폴란드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냐? EU 가입국의 평균 한 80%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거의 뭐 100% 수준까지 갈 거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2030년경이 되면 영국의 경제 부문을 추월할 거라는 전망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경제난을 겪고 있는 독일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참 상전벽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독일에게 겪었던 아픔을 갖고 있는 이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의 경제 성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업들도 배터리 분야 비롯해서 많이 진출을 해 있죠. 네, 폴란드에도 이거 많이 진출해 있고 헝가리에도 많이 진출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지금 뭐 일단 약간 좀 주춤한 상황인데 방산 수출이 계속되면 그 자체 내에 또 현지 공장을 갖다가 합작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진출은 앞으로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이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인접해 있고 네네. 향 우크라이나의 지원, 재건 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었으니까요. 네네. 유럽 국가 중에서도 눈에 띄게 많이 지원을 한 상태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을 뭐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명함을 내밀 수 사실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폴란드를 통해서 폴란드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 미국 업체를 끼고서 간다거나 하는 우리나라의 건설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식의 전략적 접근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기업도 이제 관련해서 분주해질 것 같고요.